안녕하십니까, 다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죠?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요 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 여앙이라. 재앙막자하고 충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드림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5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정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에 자 요거 이제 떴습니다. 우리는 다른 채널하고 좀 틀려서 분석 위주로 특히 차트 분석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룰이 떴어요. 예, 준비하지 않으면 다 골로 갈 것이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캔들 공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유동성 하는 날이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여러분들 제 영상 차트를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마이너스 20%에 걸려 있고요. 네, 공포 탐욕 지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더 이상 치고 못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붕괴 위험에 있고 금과 은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대형주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증시 붕괴 전조. 그래서 오늘 저녁 라이브 때 제가 이제 월봉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의 시간이다. 지금은 대산의 시간이고 지금은 빤스런 할 시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그 얼굴 마담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기는 갭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앞으로 상황 진짜 급전직하 대폭락할 수도 있다는 상황 명심하시고요.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라이브 얘기 공지가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레미 그랜섬 꼭 보세요 했죠. 여기 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분짜리 요약 영상입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70%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의 어떤 기본적인 차트 분석의 틀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 보시고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제가 차트 설명을 할 때 이분의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다음에 이제 금값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계속 돈을 찍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도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지준금입니다. 지급준비금.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요 주식이 폭등하고요.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또 내려오다가 반등. 자, 내려왔는데 작년 말쯤에 지금 2조 8천억. 지금 요 상황이 있는데요. 좀 보시면 2조 8천억 요게 깨지면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대략 82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헬렐레 울렐레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됩니다.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다 던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유동성이 지준금이 확대가 되면 주식이 올라가고요. 자, 2014년경 한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 내려왔죠. 확실히 정확하게 주식과 반대 방향입니다. 얘가 내려오면 주식이 빠그러진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그러졌죠, 이번 주에. 반도체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지중금이다. 그럼 연준이 이제 풀까요? 못 풀 것 같아요. 이따 물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TJ 재무부 잔고입니다. 소위 말해서 머니 프린팅을 해갖고 재무부 잔고를 채워요.
그 다음에 얘는 나올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이렇게. 자, 재무부 잔고에서 유동성이 풀릴 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지금은 어때요? 이번 주 상황 보니까, 늘었네요. 내려와야지 주식시장이 되는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9,186억. 그러면, 이번 주도 완전 박살 난 거죠. 그래서 TJ 잔고 379억 마이너스,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총 자산입니다. 연준의 이제 총 자산이 작년 말부터 머니 프린팅 시작된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얼마였냐면, 6조 5,350억. 현재 6조 7,350억에 2천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돈을 프린팅 한 거예요. 예. 그래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해서 딱 10억 달러 줄었네요. 자, 맥스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연준의 대차 대자표 보시면, 이때부터 돈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그 연준의 그 버냉키라고 하는 그 훌러덩 까진, 대머리 까진 애가 이때부터 돈을 엄청 찍었어요. 거의 어마무시한 돈을. 이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얼마에? 팬데믹 때 아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쏟아 부었을 때 서민들이 좋아졌냐? 아니요. 절대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황에서의 위기가 오면, 네, 금융위기급이 터지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또 돈을 찍겠죠. 지금 현재도 찍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이 시간, 오후 시간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요거 뭐 별로 볼 거 없다 그러면 스킵해도 되는데, 스킵하면 엄청 손해가 많죠. 자, 이건 하이힐드 채권인데, 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자,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지금 저점 부근인데, 여기 안 넘어가더라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10년 만기와 2년, 금리 차죠.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되는 상황. 자, 지금 역전이 됐다 올라왔죠. 네, 다시 1%를 돌파하는 이 순간이 오면 위기는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효 금리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인하 사이클이에요. 인하 사이클. 보시다시피, 인하 사이클, 인하. 자, 팬데믹, 리먼, 닷컴, 여기가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자.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예, 보이시죠? 그러면 현재 인하 사이클인데, 현재는 인하를 못하죠. 왜 못할까요? 예, 물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7월 26일 날 금리 동결이 70%,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7월 달에 동결만 있었지, 이렇게 인상이 별로 없었어요. 30%. 예, 좀 심각하네요. 9월 달에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러면, 이렇게 연준이 회의를 해서 9월 달에 인상 쇼크가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10월 달, 4% 동결. 자, 그 다음에 12월 달 4% 동결. 내년 1월 달, 자, 4% 동결. 자, 그러면 여러분 4%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게든 기업이든 상당히 부담스럽다.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완전히 개박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얘죠. 장기금리인데 30년물 담보대출 평균 금리입니다. 6.46%. 무시무시하죠. 이래서 미국 부동산이 망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여기 2.5%대, 3%대 집을 구입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큰 이자 부담이 없죠. 2.88%, 그 다음에 3%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6.49%. 지난 2021년보다 대략 2배
정도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망할 지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좀 보시면 모든 품목입니다. 자, 모든 품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보이시죠? 쭉 올라가죠? 모든 품목. 예. 자, 음식료와 그 다음에 석유를 제외한 PC 물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 살벌하지요. 자, 돈을 찍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찍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 된다. 자, M2죠. 자, M2와 금의 관계는 뭐죠? 돈을 찍으면, 자, 돈의 가치가 낮아지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실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예, M2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자, 실업률. 자, 이게 대표적인 마사지의 지표입니다. 미국 그 정책 당국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래 아무튼 3.6%에서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4.3%. 예. 그런데 이제 실업 지표는 가장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조합 2차 오르셨고 1차 오르셨고 다 음의 영역이 보이시죠? 예, 침체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땐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침체 이슈와 함께 폭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래포. 영래포를 보시면 아주 그냥 멋있죠. 자, 왜 멋있을까요? 예, 이때, 그 엄청난 유동성을 푼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유동성을 푼 다음에 뭐가 됐어요? 예. 영래포 잔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은행들이. 예. 은행 넣어놓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완전히 논한 거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자를 엄청 받아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옐런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빌런이 딱 등장을 하면서 요 잔고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가격 얼마가 있었냐면 2조 2천억 정도 있었어요.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있었는데 요거를 꽃감 빼먹듯이 쏙 빼먹어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증시를 부양을 한 겁니다. 보이시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증시를 부양을 했다. 요걸 가지고 단기 채권 발행해서 그 단기 채권의 회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돈을 쭉 빨아들이면서 이 유동성을 가지고 증시를 부양을 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증시는 박살났습니다. 이런 꼼수를 피웠다는 얘기죠. 그런 아주 대단한 아주 빌런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원래 악당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 차입니다. 자, 여기 역전을 보시면 여기가 2022년 네, 10월 말쯤이죠. 여기가 보이시죠? 2022년부터 다시 여기 올라온 게 2024년 대략 12월 정도. 그래서 2년 조금 넘어요. 764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자, 여기 요거 역전기간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사태. 어때요? 요 네 군데를 봐도 상대가 안 되죠. 이게 1929년. 1929년에 대공황 때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도 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예. 그러면 대공황급의 버블 붕괴, 대공황급의 금융 위기 이런 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1929년 상황과 환경이나 이런 거 좀 달라도 그때 분위기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 똑같아요. 네, 부채도 그렇고요, 마진도 그렇고 아무튼 어마무지합니다. 이게 지금 터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질랑 말랑. 그러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현금 들고 있고요, 실물 금은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에도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좀 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대공황급의 상황이 되는 건 뭐냐? 이 고금리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높으면 다 박살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왜 높아져요? 네,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자, PCE 물가가 보면 갑자기 튀었죠. 아, 이게 지금 갑자기 튀었습니다. 예, 여기 1분기 때 보면, 그죠? 4.4로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이거 신호예요. 네, 그동안에 4%간 적이, 요때 이제 파월 의장이 깜짝 놀래갖고 금리를 갑자기 많이 올리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기, 1972년부터 여기 74년, 75년 비슷하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튄다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PPI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PI. PPI는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갔죠.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그래서 5월 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전고점도 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실물 구문을 꼭 소량씩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970년대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네, 침체도 왔고요. 물가도 높고, 아직은 침체 신호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이렇게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정확하게 차트 분석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계속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갈 수가 없다. 예, 갈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짓을 할까? 할 겁니다. 궁지에 몰리면. 근데 아직은 궁지에 몰린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다. 왜? 고금리 상황에서는 채권이고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나 회사들이 다 그냥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차트의 시간이고요. 저의 시간이고, 왜? 차트를 그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분석을 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잘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저녁 라이브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